안녕하세요.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초심을 잃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티닙이랑 라디오 세라피, 방사선을 병용으로 했을 때 PFS가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문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신약 개발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관련 논문을 하나도 살펴보지 않은 거랑 여러 편을 살펴본 것이랑은 그 믿음의 정도가 다르겠습니다. 결국에 신약 개발 회사에게서 가장 핵심은 약의 가치입니다. 약이 효과가 진짜로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에 그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요. 뭐 아무리 뛰어난 경영자가 경영을 하려고 하더라도 약의 효과가 없다면은 뭘 해도 안 되겠죠. 하지만은 약의 가치가, 약의 효능이 진짜로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그 가치를 알아봐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신약 개발 회사들이 많았는데 다 그 주가가 굉장한 타격을 받았음에도 HLB는 다시 회복해서 현재 시가총액 5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중국에서 항사제약의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아파티닙에 대한 임상 효능에 대한 논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위암에서 시판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간암에서도 시판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HLB도 다른 신약 개발 회사들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5조 원이라는 시가총액,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 그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사가 개발하는 신약에 대한 논문을 몇 개 못 보거나 심지어 한 개도 못 본 상태랑 수십 편을 본 상태는 그 믿음의 정도가 다르겠죠. 적어도 약에 대해서 불안감은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약이 잘못되면은 그냥 회사가 날아가는 건데요. 적어도 이제 바이오 기업에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논문을 눈으로 직접 보고서 그 효능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논문 한 편도 제대로 못 봤다면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겠죠. 이 약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사설이 이제 길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그 NSCLC 적응증입니다. 이게 폐암이거든요. 비소세포 폐암. 자, 이게 CNS로 전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추신경계라고 하는데 뇌랑 척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폐가 뇌로 전이가 된 상태인 환자들, 그런 환자들에게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는 건데, 자, 그룹은 아파티닙이랑 라디오 세라피를 같이 받은 그룹, 그 다음에 라디오 세라피만 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티닙이랑 병용한 그룹에서 효과가 있었다면은 그 효과는 아파티닙이 추가된 것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PFS가 어떻게 나왔느냐, P밸류는 0.034니까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0.05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아파티닙이랑 라디오세라피 그룹이 11.81개월, 그 다음에 RT그룹이 5.8개월로 대략 2배 정도 PFS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작용은 어떻게 됐느냐,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티닙을 추가했는데도 부작용이 비슷하다는 것은 아파티닙으로 인한 부작용이 뭐 거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뭔가 약을 더 썼는데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 더 추가로 관찰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에 둘 다 비슷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자, 적응증에 대해서 좀 보면은 비소세포가 중추신경계에도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 타그리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2016년에 아스코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그런 발표가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약인데요. 그러니까 폐에서 뇌 척수에까지 전이가 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었던 겁니다. 이게 뇌 전이에 일어난 것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BBB라고 하죠. 혈액뇌 장벽. 이 타그리소라는 게 혈액뇌 장벽을 통과한다. 이것은 프리클리니컬 스터디, 전임상 연구에 밝혀졌었는데 이 근거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었던 겁니다. 자, 요거를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아파티닙 병용도 PFS가 더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비슷한 해석을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 이제 TKI 치료제, EGFR TKI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은 혈액 뇌장벽을 약물이 통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폐에서 뇌전이가 일어났을 때 효과적으로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리보세라닙도 TKI죠. VEGFR. 그런데 이번 논문을 통해서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소세포에 대해서 보면은 이 폐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사망 원인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굉장히 사이즈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5년 생존율이 20% 이하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비소세포가 미국에서는 85%로 분류가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타그리소 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아스코에서 발표가 됐는데 보통 EGFR TKI 같은 경우에는 그 BBB 혈액내 장벽을
통과를 잘 못하는데 얘는 통과를 해가지고 폐에서 뇌 전이가 일어나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임상 결과가 아스코에서 발표가 됐었던 겁니다. 2016년 건데, 자, 보통 임상시험들 보면은 굉장히 이제 희망적인 네이밍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블룸, 꽃이 개화할 때 블룸이라고 하잖아요. 블룸이라고 명명했는데, HIV 같은 경우에는 엔젤 스터디, 뭐 다른 임상 보면은 I'm brave, 그러니까 나는 용기 있다. 항서제약 간암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어해프였죠. 그래서 긍정적인 임상 이름을 짓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결과를 또 보면은 OS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미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볼 것은, 자, 이것은 프리프린트라고 적혀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이게 적혀 있죠. 자, 프리프린트라는 것은 뭐냐면 논문 원고에 심사 전 원고를 저장해 두는 프리프린트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프린트는 출판 전 논문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이제 저널에 논문을 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물을 즉시 공유, 빠르게 공유를 하기 위한 것이 프리프린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널에 실리려면은 뭐 심사도 하고 여러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프리프린트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논문이 이제 빠르게 공개가 되니까 과학 진보를 앞당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최초로 무엇을 발견했는지 밝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사이트는 리서치 스퀘어라고 하는데, 요게 바로 프리프린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이제 빠르게 우리가 공유를 할 수 있고 피드백도 빠르게 받을 수 있죠, 이 커뮤니티에서. 그 다음에 이제 피어 리뷰 전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후에 피어 리뷰를 받게 되죠. 한마디로 프리프린트의 장점은 지연이 없다. 그러니까 빠르게 공개가 된다는 점. 그래서 저널 출판 과정에서는 지연이 일어나는데 프리프린트를 이용하면은 지연 없이 공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또 이제 단점이 있겠죠. 빠르게 공개되는 만큼 피어 리뷰를 받지 않습니다. 저널에 게재가 되려면은 피어 리뷰를 받아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은 올라오게 되는데, 피어 리뷰는 뭐 당연하게도 결함이 있거나 질적으로 좋지 못한 연구를 걸러내기 위한 필수 과정인데, 이 피어 리뷰가 없으면은 부정확한 정보가 프리프린트를 통해서 일반 대중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고요. 자, 이것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아파티닙은 란셋이라는 세계적인 저널에도 뭐 게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논문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꽤 많은 논문들을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아파티닙이랑 라디오 테라피를 하고 나니까 PFS가 라디오 테라피 혼자 쓰는 것보다 2배 개선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인 것 같아서 다루진 않았는데, 여기 PFS 앞에 intracranial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within the skull이라는 뜻인데 두개골 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폐에서 뇌로 전이가 됐으니까 두개골 안에 있는 PFS를 봤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